담임 교사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사교육 부담이 조금 줄어들고 우리 아이들 학원 없이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시리즈로. 안녕하세요, 학급 구성원 여러분. 온라인 담임 안쌤입니다. 지난달에 정말 뜨거운 화두였던 이 뉴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초등학생뿐 아니라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라는 이 사실, 정말 부모님께서도 힘드실 것 같고 이것을 보는 교사로서의 마음도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담임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고, 그렇지만 또 학원 없이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번 수학 마을 구간에 이어서 이를 시리즈로 학원 없이 공부 잘하는 방법이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가정에서 어떻게 해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사회, 역사 공부편인데요. 저학년과 중학년에서 해야 할 공부, 그리고 고학년에서 해야 할 공부를 조금 구분지어서 학년 특성에 맞게, 그리고 우리 아이 특성에 맞게 교육을 지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교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고 수업 시간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교사의 눈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는 지리, 경제, 법, 사회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도 정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이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데, 초등 시기에는 사실 이걸 다 배우는 거죠. 그렇다 보니 아이들 사이에서도 정말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과목 중 하나가 사회 그리고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벌써 10년 넘게 교사를 하고 있지만 교실에 한두 명은 꼭 역사 전문가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주변 아이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관련 내용이 나오면 먼저 눈빛이 초롱초롱해서 집중하는 친구들, 그리고 그와 반면에 역사만 나오면 치를 떨고 지루하고 외워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이 중간쯤에서 왔다 갔다 갈피를 못 잡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이런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대체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걸까? 이쪽에 있는 친구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의문을 사회와 역사를 좋아하는 아이들과 학부모 상담 때 부모님들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경험과 배경 지식의 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이 부분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역사 영역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부모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가 3, 4학년인데 역사를 잘 몰라요. 5학년, 6학년 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고학년 학생 학부모님들은 그 전까지 역사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5학년, 6학년 때 역사가 확 집중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고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 놓치게 되거나 흥미를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인물사와 문화사 등의 암기식 위주로 공부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암기식보다는 탐구 중심으로 이렇게 가겠다라고 교육부에서 작년 9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성취 기준 또한 과도하게 너무 많다라고 해서 조금 줄인다고는 했지만 성취 기준을 통합할 뿐이지 교육해야 할 학습량 자체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통합하여 가르칠 뿐 제외되는 내용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럼 진짜 고학년에 집중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3, 4학년 때에는 정말 한국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지역사라고 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나 우리 지역의 지도를 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발전했는지 우리 지역을 보고요. 고학년이 됐을 때 이제 우리나라라는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정말 광범위한 내용을 단 2년 만에 모든 것을 다루게 됩니다. 미리 접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막상 고학년 친구들이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은 부분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히 제가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인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서 배운 내용을 중학교 3학년 때 그대로 배웁니다. 아마 조금 더 세분화하거나 영역들을 나눠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결국 중학교, 더 성장한 중학생이 3년 동안 배우는 내용을 우리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다 배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역사와 사회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곤욕스러울까요? 그럼 선생님, 대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학부모로서 저는 어떤 교육을 해야 좋을까요? 제가 저학년과 중학년을 묶어서 그리고 고학년 별도로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각종 관련 자료는 카페에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학년과 중학년은 아직 역사 영역을 접하기 전 학년입니다. 학교에서 배우기 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경험을 하고 경험을 통해서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진다면 저는 우선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라는 것은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배경 지식을 쌓았으면 합니다. 제가 3, 4학년 학습 영상에서 가장 큰 학습의 핵심은 배경 지식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 또한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또는 들어보았는가 노출된 적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역사에서는 이 배경 지식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학교 수업 시간에 역사 시간뿐 아니라 수학이든 국어든 과학이든 아이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나오면 달라집니다. 왜? 그만큼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오늘 배울 내용의 연관성을 찾기 시작하면서 머릿속에서 훨씬 더 개념과 이해가 정립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고학년이 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경험과 배경 지식을 쌓아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결국 배경 지식을 어떻게 쌓아야 되나요가 핵심인 것이 되겠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저는 달력 공부법, 즉 가정에서 대화법이 최고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와 함께 굉장히 꾸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당장 어려운 것을 공부하면 우리 아이가 흥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흥미를 잃지 않고 쌓아갈 수 있게 단계별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크게 3단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 달입니다. 5월달은 정말 큰 행사가 많았죠. 1단계에는 저학년에 해당하는 단계인데 정말 국가 기념일이나 공휴일에 관해서만 그날에 맞춰서 아이들과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도 가정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보통 빨간 날이라고 생각하거나 부모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보통 학교를 가야 하는데 이런 날은 특히 학교를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이미 오늘은 왜 학교를 안 가지? 라는 궁금증과 함께 학교를 가지 않아서 신난다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 기분이 지금 업되어 있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학교를 안 가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아이에게 설명을 준다면 아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아이가 신나는 상황에서 자녀를 야 이제 앉아봐. 오늘 학교 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오늘이 역사적으로 이러이러한 날이야. 그러니까 너가 그 감사함을 느끼고 이런 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늦잠을 자고 아침이나 점심을 먹을 때 오늘 학교 안 가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사회와 역사는 암기보다는 결국 탐구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시고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크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들어봤다, 이야기 나눠봤다 정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기념일과 공휴일이 넘어간다면 이제 중학년 정도부터는 조금 역사적 사건과 관련 있는 날도 함께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달력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날이 있지만 표시되어 있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가정에 달력 하나 있다면 표시 하나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아이들이 보이는 벽에 큰 달력 하나 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별표 볼 때마다 저거는 아무 표시가 없는데 무슨 날이지? 내 생일도 아닌데? 라는 의문을 가지는 게 첫 번째이고 이 1단계를 이미 한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이 2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5월달만 해도 당장 오늘도 수색의 날이고 내일 또 5.16, 그 다음 목요일 또 5.18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아이와 부모님이 즐거운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 모든 것을 암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학년까지 간다면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것들 중에서 아이가 책에서 배운 내용이 나오거나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날을 추가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최소한은 이 1단계, 2단계 정도는 우리 아이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학습 만화나 다양한 매체에 노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영상이 되겠죠. 달력으로 대화하다가 관련된 것들을 부모님께서 설명하기 조금 애매하다면 유튜브나 TV 영상을 통해서 보통 개교육을 하잖아요. 그를 함께 보여준다면 조금 더 명확하고 효과적인 설명 방법이 될 수 있고요. 학습만화는 우리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다만 저는 학습만화는 중학년 때까지만 읽게 하고 고학년 이후부터는 조금씩 줄여주시거나 안 보여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즉, 실제 학교에서 공부하기 전까지는 배경 지식을 위해 그리고 흥미를 위해 노출시켜 줄 뿐 실제 학교 공부를 할 때에는 다른 방향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뒤에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험활동이나 체험학습은 정말 아이들에게는 빼먹을 수 없는 좋은 추억입니다. 제가 SNS에 항상 역사적으로나 아이들이 체험할 만한 장소에 갈 때 사진을 찍어 올려드리는데 결국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장소가 꼭 중요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찾아본다면 뭔가 하나는 연관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웬만하면 아마 관련된 장소를 가시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위에 박물관도 있을 것이고 미술관이나 뭐 생가, 유적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때 아이들에게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만 노출시켜줘도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다음번에 들을 때 그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는 저도 유치원 시절에 부모님과 여기저기 다녔지만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1학년부터 4학년 초등학교 입학 이후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네이버 카페에 체험활동이나 체험학습 관련된 게시글이 있는데 정말 많은 글들을 올려주시고 계시거든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경험을 시켜주고 배경 지식을 쌓아주면 좋겠다. 단 여기서 흥미와 재미를 느낀다면 그 아이는 역사 쪽이나 역사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험을 통해 배경 지식과 느낌을 쌓아가기보다는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무조건 암기해, 무조건 외워야 해 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관심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저학년, 중학년을 마치고요. 고학년에서는 실제 공부를 하고 학습하는 학년입니다. 앞서서 봤던 그 광범위한 영역을 이제 직접 맞닥뜨리는 그 시기입니다. 누군가는 배경 지식을 충분히 쌓았고 많은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런 경험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공부하는 학년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흥미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흥미만으로는 이 친구들을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모든 역사적 사건과 인물과 순서를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 중학교 가서도 세부적으로 공부를 할 거고 고등학교에서 선택을 한다면 더욱더 심화를 배울 겁니다. 그때 암기를 해도 충분히 늦지 않고요. 그럼 고학년에서는 흥미도 필요 없고 암기도 필요 없나요? 아니죠. 암기해야 합니다. 공부해야죠. 그럼 고학년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역사의 큰 틀, 큰 흐름은 초등시절 고학년에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 이런 흐름은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고 이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중요한 이벤트나 사건이 있었길래 이렇게 변화하는가 그리고 근현대에서도 밀접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중요했는가 이것은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아이들 중에서는 다 외워야 될 것 같고 모든 걸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지? 라고 해서 과연 중요 사건이 무엇인지 역사적 흐름인지 무엇인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한테는 항상 사회과 부도 책을 추천드립니다.
학습 만화 말고요. 학습 만화는 정말 시리즈별로 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그래도 공부할 것이 많은 고학년 친구들이 이 여러 권을 다 읽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살까부도는 5학년, 6학년 합쳐서 딱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컬러풀하고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리 부분도 정리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이 살까부도는 정말 좋은 책이라고 추천드립니다. 각 시대별로 중요한 사건들만 연도별로 색깔별로 쫙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건들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수많은 역사 사건 중에서 살까부도에 나올 만큼의 핵심 정도만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에는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고학년 학생들은 앞서서 배웠던 저학년, 중학년, 달력이든 노출이든 배경 지식이든 당연히 이것들은 계속 이어나가고 추가적으로 실질적인 공부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담임 교사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사교육 부담이 조금 줄어들고 우리 아이들 학원 없이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시리즈로 사회 그리고 역사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난 시간 수학 말공원과 타파하기 그리고 오늘 역사 공부까지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구체적인 학습법과 집에서 할 수 있는 활용법을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